이번 시간에는 공자님이 이제 한 얘기에 대해서 접신한 내용을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공자님이 그 논어에 보면 첫 장에 뭐 하기 시습지 부역이요 배우고 배우니 뭐 즐겁지 아니한가 해가지고 이제 공자님은 정말 배우는 걸 너무 즐겨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의 학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접신한 공자님은 그 가르침과 배움,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던 분이었을까요? 그거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그 접신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알미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혼자서 얻어진다는 것에 있다. 알은 반드시 전달, 즉 알림을 통해서만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알미란 결국 모든 사람과 동화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결국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 알림 안에서 얻어지는 알의 확신과 연관되어 있으며 혼자서 추구하는 알에서 얻어지는 알미란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만의 알을 가질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공유될 수 있는 알을 가질 것이냐, 이렇듯 갈라지듯 진정 알미란 공생지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공부란 이렇듯 두 가지의 알을 얻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학생이 선생에게 배우는 것은 후자요, 학생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전자다. 그러니 선생이 가르친다 함은 항시 반에 머물게 되는 것이요, 이를 모르고 전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릇된 편견의 시작이다. 그러니 스승이 부모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느냐? 부모와 또한 자식에게는 밥만 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스승이 부모라는 그런 말을 내뱉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인을 말함이란 사람 간의 삶에서 얻어지는 암과 선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알을 조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며 단지 성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에 있지 않음이다. 사람 간의 삶에서 얻어지는 알은 양심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은 상식을 알게 하는데, 상식만을 아는 자, 학문에 치우친 자가 대중의 삶에서 얻어지는 양심을 배우지 못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며, 양심만 알고 상식이 부족한 자는 그 양심의 뜻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공부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선생의 본분이 항시 제자들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것에 치우쳐 있으나 그것이 대중의 삶에서 얻어지는 양심에 반하고 있지 않은가를 의문할 줄 알아야 되며, 이를 되돌아볼 줄 아는 자만이 진정 공부의 의미 또한 아는 선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양심이란 공생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학식이란 공명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둘은 고루 활용되나 그 모든 것의 방향은 공익에 있기 때문이다. 허니 줄 줄만 아는 자나 받을 줄만 아는 자가 미련한 것은 줌으로 인하여 자신이 다시 받게 되는 것을 모르고 줌으로 해서 다시 순환되는 상생의 이치를 모르는 까닭이다. 이를 재화나 재물, 학문, 권력, 정치, 법에 고루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내가 그리도 바랐던 인한 세상이 되는 것이었으나, 이를 깨우치는 시점에 이르러 나는 나의 이러한 바람 또한 신의 뜻임을 알고 죽게 되었노라. 허니 인간이 신을 가늠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신이 가지고 있는 참된 존재와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참되온 진리의 가치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고루한 생각과 사유들을
단지 구전되어지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 그 자에게 나의 가르침을 주려 하였으나 모두 그 글에 빠져 상식에 머물러 있으니 글이 살아서는 체험에서 얻어지는 알을 잉태하지만 시공간이 변화되는 시간의 흐름에서 글은 단지 상식에 머문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글이란 항시 시간의 흐름에서 변화되는 것이지 글이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글이란 항시 시간의 흐름에서 상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참다운 진리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 선생이 이러한 흐름을 모르고 과거의 글에 매여서 체험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들을 모른다면 이는 선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단지 고정관념만 주고 있는 역할에 지르지 않으니 선생도 항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공자님이 25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미라는 것을 이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전달, 즉 알림을 통해서만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미라는 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신이 내가 혼자 뭘 알았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죠?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유되지 않으면 그 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전 고대 2500년 전에 또 도 닦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깨우쳤느니 어쩌니 이런 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전달되고 공유되나요? 안 되죠. 스스로 깨우쳤다고 하는 것들은. 이건 알미 아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미란 그런 암들은. 그거는 확신의 문제가 있다. 혼자서 출구하는 알미에서 얻어지는 알미란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기준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미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발상이죠. 알미 전달되고 공유되지 않고 혼자서 돌을 닦았니 뭐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자님은 도 닦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수행해가지고 혼자서 뭔가 깨우쳤다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공부라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만의 알을 가질 것이냐, 모든 사람이 공유될 수 있는 알을 가질 것이냐. 이렇게 갈린다 이거죠, 알미라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알은 공생지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란 이렇게 두 가지 과정, 혼자서 알려고 하는 것, 혼자서 아는 것과 이게 전달돼서 되는 두 가지 암이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후자, 요거라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에게 배우는 것은 이것이요. 또한 학생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관점과 스승의 관점이 알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을 말함이란 사람 간의 삶에서 얻어지는 암과 선성애를 통해서 얻어지는 암을 조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즉, 삶에서 얻어지는 암이라고 하죠. 삶이 주는, 체험에서 주는 암. 이것과 학문이죠. 스승이니까 학문, 선생들로부터 배워지는 이 학문으로서 얻어지는 알을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여기에 자기는 관점이 있었지 단지 성현들의 이런 학문의 알만 알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삶의 체험에서 얻어지는 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양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학문에서 얻어지는 알은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선생의 본분은 항시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상식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 상식만 가르치고 선생이 삶에서 얻어지는 이 양심에 대한 알물 여기에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의 본분은 그러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기 싫을지 부력여고 배우고 배우니 즐겁지 아니한가? 나는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다. 뭐 이런 식의 그 공자님을 갖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공자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25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이 알미라는 것도 이렇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본분과 학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론인데 이게 바로 이것도 스승의 역할,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배우는 사람의 역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기가 배운 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 알물만 가르치려 하면은 안 된다. 뭘? 바로 삶에서 얻어지는 이 양심을 접목시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 이제 재밌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진정 공부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본분이 항시 제자들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것에 치우쳐 있으나 그것이 대중의 삶에서 얻어지는 양심에 반하고 있지 않는 것을 스스로 의문할 줄 알아야 되며 이를 되돌아 볼 줄 아는 자만이 진정 공부의 의미를 아는 선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정교전이 뭐니 해가지고 다들 이런 얘기 하죠. 학교에서 뭐 수학이든 영어든 선생들은 그런 것만 가르쳐야 된다. 선생이 왜 한국만 가르치지 왜 시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이러느냐 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요즘. 그런데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적 삶에서 변화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 양심을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지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왜 사상을 가르치느냐? 선생이 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까? 학문만 가르쳐야 되는 게 선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참 고루한 생각에 아직도 많이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참 놀랍죠? 2500년 전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양심이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생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학식이란 공명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둘을 고루 활용되나 그 모든 것의 그 방향은 공익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이란 말을 썼죠, 지금. 즉 뭐냐면 선생들은 학문적 알매에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공명심이라는 거죠, 공명심. 요것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삶에서 얻어지는 것은 뭐죠? 공생이라는 거죠. 양심은 뭐예요? 근원이. 공생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공익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지금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공명력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공생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윤리 도덕이니 하면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걸 왜 따로 구분해가지고 윤리 도덕을 따로 배워야 되느냐 이 얘기죠. 선생은 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선생이 이러한 흐름을 모르고 과거의 글에 매여서 체험이 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들을 모른다면 이는 선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단지 고정관념만 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으니 선생도 항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부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